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랠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4월에는 그냥 이 주식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급락하고 있는 주식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정말 힘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주식을 매집할지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왔는지 상세한 종목부터 그 기준 이유까지 싹 다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선물도 또 드리고 있죠. AI 반도체 2배 급등 자료집도 드리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액칭냉각, 소캠, EUV까지 차세대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지금 이제 우리가 선제적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싹 다 모아놨어요. 해당 자료집만 받아가셔도 시장 저점에서 난 정말 큰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해당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있는 선물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무료로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제가 직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빠르면 4월달 저점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본격적인 반등은 5월달, 6월달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 분위기와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해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주식이 가장 베스트할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코덱스 코스피라고 해서 코스피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 상품을 사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설명드릴 건데요. 잘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는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한국만 PBR이 1 이하입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부진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 정치적 혼란들이 겹치면서 한국 증시가 역대급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최근에 AI 반도체 산업에서 SK 하이닉스에게 밀리는 모습들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또한 역시나 한국 증시를 누르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저평가를 받았다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HBM 기술을 따라잡기 시작하는 모습들 설계 자체도 아예 바꿔버리고 애초에 삼성전자만이 해낼 수 있는 상품들 HBM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작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뭐 당장 2025년도까지는 애매할 수 있겠지만 2026년도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꽤나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도 슬슬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긴 한데 이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에요. 뭐 북한이 아니라 지금은 현재는 미중 무역 전쟁이 좀 가속화되기 시작하면 한국이 워낙에 중국과 함께 무역 관계를 이어가면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관계가 끝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기업들의 실적이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공급망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겹쳤는데 이런 것들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죠. 이미 2018년도에 1차적으로 했고요. 지금 최근에도 바이든 정권에서 한번 2차적으로 좀 가게 되면서 슬슬 문제점들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권에서 나온 관제 이슈만 잘 맞춰서 공급망을 잘 마련해 두면은 다음엔 추가적인 더 큰 악재는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될 만큼 지금 현재 포지셔닝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 그 포지션이 증시, 경제, 정치에 맞춰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다 보니까 재밌게도 이번 연도 연초에 수익률 1위가 한국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증시 다 마찬가지로 한 대략적으로 한 40개 증시, 뭐 중국에도 여러 가지 증시가 있죠. 여러 가지 증시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이번 연초에 보여주기도 했죠. 이유는 한국 증시가 너무 좋아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저평가 받았던 이유들이 하나씩 조금씩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경제가 흔들릴 거라는 이슈가 한번 있었죠.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로 투자 자금들이 일부 꽤 흘러 들어왔는데 그들 중에서 뭐 일본으로 간 자금도 있고요. 중국으로 간 자금도 있지만 특히나 한국에 자금이 꽤나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많이 안 갔고요. 한국하고 일본 증시 위주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받고 있는 한국에 증시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번 연초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증시 상황을 보여줬던 거죠. 그죠? 특히나 이제 최근 하락 증시에서도 비교적 좀 덜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마이너스 오늘자료만 해도 마이너스 7%로 마감했고요. 저가 기준에서 보면 마이너스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그죠? 일본 니케이 지수는 더 심각하죠. 이미 미국 증시랑 함께 꺾이기 시작해서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역대급 폭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30% 가까이 증시가 폭락하는 모양이었죠. 근데 한국 증시는 안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한 10% 안팎의 파동이 나왔습니다. 왜? 한국 증시는 이미 저평가받고 있으니까요. 하락폭도 좀 덜 나고 상승할 때는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 특히나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리스크 소멸인데요. 사실 이게 최근 한국 증시를 지탱하고 있는 정말 핵심입니다. 다양한 리스크들, 위험들이 해소되고 있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에 대한 리스크도 꽤나 많이 해결됐고요. 삼성도 좀 따라잡기 시작했고 정신 차리기 시작했고 추가적으로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 뭐 적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역시나 정치적 리스크 소멸로 인해서 증시가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 보시면 두 번의 보통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들 중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둘 다 호재성 뉴스였는데 특히나 과거 탄핵 정국 당시 증시에 중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했는데 특히나 탄핵이 됐을 때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으로 가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 직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죠. 박근혜 정권 때 당시에 지금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증시가 어떻게 됐냐? 대세 상승을 보이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 새롭게 한국에 살릴 수 있는 최악의 현재 경제 상태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좀 기대감이 좀 생기게 되면서 지금 이제 증시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2017년도 3월 10일이죠. 이때 당시 탄핵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어찌 됐든 탄핵이라는 건 안타까운 사건이니까요. 한국의 좋은 사건이 아닌데 이때 당시 근데 탄핵이 되고 나서 악재 소멸로 증시가 단기간에 상승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상승한 것은 이때 당시 미국 증시도 해외 증시도 다 좋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영향이라 좀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상승. 단기적인 상승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확실히 탄핵이 이슈가 있으면 긍정적이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은 증시의 대세 상승의 흐름을 좀 이끌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탄핵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탄핵이 끝났고 6월 달까지 딱 우리가 조기 대선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딱 6월 달에 조기 대선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선 기대감이 딱 타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잘 준비해 보면 좋은 수익이 좀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관세 전쟁 속 리스크 제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좀 하실 수 있는데 상세히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 최근에 이제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악재 소멸로 이제 증시가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 정치 리스크라고 하는 여기에서 정치 리스크는 탄핵 이슈는 아니고요. 이제 관세 이슈입니다. 관세 이슈가 슬슬 소멸되면서 증시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요걸 잘못 적었네요. 그죠?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뭐냐면 세 번째 이제 왜 하필
코스피 증시에 투자해야 되냐 여러 개 의문이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왜 하필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요. 기업들이요. 유상증자를 했어요. 예, 최근에 보시면 한국은행이 최근에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길어질 거라는 예상을 내놨거든요. 그죠? 한국 경제가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분위기도 안 좋고 그죠? 이렇게 안 그래도 안 좋고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2% 감소도 했고 2분기에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분목에 대한 타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꽤나 해결이 될 겁니다만은 문제가 뭐냐면 이런 미국의 정책에 맞춰서 미국에 추가적인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흐름들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유럽에서 물건 팔 거면 반도체 팔 거면 유럽의 반도체 공장 지어. 미국의 반도체 팔 거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지어. 자, 유럽의 자동차 팔 거면 유럽의 자동차 공장 지어. 미국의 자동차 팔 거면 미국에 지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대응을 위해서 이런 유상증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기업을 찍기 좀 애매한 이유가 이거예요. 요즘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최근에 삼성 SDI가 연간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매출이 대박을 치고 영업이익도 대박 치고 있죠. 그나마 좀 힘든 기업이 삼성 SDI인데 사실 삼성 SDI도 연간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다른 회사 LG라든가 뭐 SK에 비해서 과감한 투자는 안 했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편이라서 효율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적자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럽 본토 혹은 지금 현재 미국 본토 안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됐고 그렇게 되면서 2조짜리 유상증자 삼성 SDI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조짜리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모습들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물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지금 이제 논란이 좀 있긴 한데요. 삼성 SDI는 유상증자가 진행될 것 같고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특별한 지금 현재 제재를 또 더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또 없습니다. 뭐 조금의 좀 그 왜 이렇게 3조 어치나 하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좀 더 하고 유상증자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량한 기업들도 변수의 등장에 지금 현재 유상증자를 때리고 있죠. 유상증자를 한번 때리면 주가 상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1, 2년 이내에 사실 좋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지수 투자가 매력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우리는 다른 것들보다도 뭘 사야 된다? 바로 저평가 받고 있는 코덱스 코스피를 사는 게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당장에 어떤 걸 더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증시의 저점이 이제 곧 4월 달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아마 이제 다음 주 다 한 1주에서 2주 정도 안쪽으로 증시에 슬슬 저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마이너스 7% 나왔거든요. 예, 요게 조금만 더 나와주면 아마 증시는 빠르면은 이번 주, 뭐 늦어난 다음 주쯤 단기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노리셔서 증시 반등에 한번 베팅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현재 관세 전쟁을 과하게 때리면서 흔드는 이유가 뭡니까?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시키고 싶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과도한 관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왜? 금리를 내려놔야 다양한 미국의 채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경기 부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경기 부양 시켜놔야 되냐? 11월 내년 2026년도 11월까지 경기 부양 다시 시켜놔야 됩니다. 내년 말까지 시켜놔야 되거든요. 왜?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전까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정리해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쭉 밑으로 내려서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금리를 먼저 내려가게 되고요.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또 뭘 해야 될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법인세 인하해야 됩니다. 법인세 인하. 기업한테 좋은 부양책을 좀 펼쳐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뭘 할 거냐? 금융 규제 완화할 겁니다. 금융 규제 완화.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 완화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 사실상 양적 완화에 비슷한 그러니까 돈을 푸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져요. 다양한 금융 규제들이 연장되지 않고 완화되면 이대로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뭐 완전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준 양적 완화라고 하죠. 준 양적 완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대세 상승을 날릴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크게 무너지고 있는 게 지금 금융기업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금융기업들이 현재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살려주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 또 뭐가 있냐라고 하면 다양한 재정 정책으로 미국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죠. 재정 정책 부채 한도 협상하고 나서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완화할 거고 그리고 뭐 당연히 뒤에 따라오는 것은 관세에 대해서도 특히나 동맹국들 미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동맹국들하고는 관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떤 쪽의 규제가 많이 완화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 쪽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지금 그래도 가장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역시나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쪽이니까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대만 그리고 한국의 HBM, 지금 HBM 있는 한국까지 해서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가 풀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패키지를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눌림목 자리에서 정말 잘 잡아주면 우리가 정말 트럼프의 의도대로 다 세상이 다 흘러가진 않겠죠. 그래도 적어도 눌림목 구간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잘 잡아주면 매력적인 구간에서 또 거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정말 난 투자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코스피 위주로 코스피 코덱스 먼저 투자해 보시고요. 나는 나 조금 더 좀 상세하게 종목이 좀 궁금하다, 더 많이 올라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집 만들어 놨으니까 해당 자료집을 통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해당 자료집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 지금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 놨는데요. 해당 자료집은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의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첫 번째 무료 2배 급등 자료집, 그리고 두 번째 급등 추천주, 그리고 세 번째 매일 아침 시황 플러스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 그리고 네 번째 테마주 정리 자료를 통해서 매일매일 시장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업데이트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누르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급등 추천주가 앞서 설명드렸던 요 두배 급등 자료집하고 급등 추천주가 있는 곳이고요. 장전 시황이 아침 시황 뉴스 요거고요. 테마주 정리 자료가 급등 포착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클릭하시면 100% 무료로 모든 컨텐츠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무료 아이디 만드시면. 무료 아이디 만드실 때도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최근 증시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추천주가 가끔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웬만하면 승률 높은 종목들을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집은 공직을 세 번째 글, 급등 추천주의 공직을 세 번째 글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각자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가 보시고요. 장전 시황에서는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주요 변동 요인,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시장 임하셔도 투자하시는데 대응하시는데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는지 간단하게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매일매일 시장에서 업데이트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게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이 다양한 정보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혹시 가끔 가시다가 나중에
무료로 하다가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거 무료로 왜 줘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급등천주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차트를 몇십 개에서 몇백 개 차트 돌려봐야 되는 거고요. 장전시황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매일 나오는 수십 개, 수백 개의 뉴스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도 오늘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다기보다는 원래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 잘나면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뿐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일들을 빼먹지 않고 제가 성실히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무료로 올려드리겠다고 약속드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봐주실수록 제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더 성실히 정보를 좀 올려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스스로 나태해질 때마다 여러분께 동기부여를 받고 영상을 올리고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들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힘든 증시고요, 어려운 증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셔야 되고요. 시장에서 대응이 힘드실 때마다 항상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힘이 낼 수 있을 만한 여러 정보들 많이 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